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책에서 본 이야기나 AI에게 물어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카페나 해보려고. 뭐? 아니 너도 알잖아, 나 원래 커피 좋아하잖아. 옛날부터 카페 차리는 게 로망이었단 말이야. 그때 제주도 갔을 때부터 거기 카페 감성이 너무 멋진 거야. 바리스타 수업도 들었는데 진짜 나랑 잘 맞는 거 있지? 그래서 나 적금 모아둔 거랑 해서 저기 위치 괜찮은 게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친한 친구나 가족이 이런 말을 한다면 대부분의 반응은 응원보다는 우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릴지도 모릅니다. 자, 어서 저는 평생 카페를 차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고 서명해. 싫어. 빨리 취소 퇴퇴퇴라고 외쳐. 싫어. 난 카페를 하고 싶어. 서명해.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자, 각설하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망하지 않는 카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브랜딩의 힘으로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커피 전문점이 무려 10만 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2배,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요즘 카페 너무 많아. 다 망할 거야. 같은 비난 콘텐츠가 아닙니다. 통계 뒤에 숨어서 편하게 욕이나 하는 영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대안 없는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수년간의 브랜딩 작업을 토대로 망하지 않는 카페의 로드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로 카페를 오픈했었습니다. 로고부터 패키지까지 직접 브랜딩하고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 시공까지 손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어디 내다 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꾸민 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딱 1년 후 폐업이라는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는 상황 탓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원재료 값이 너무 올랐어.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현실은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 인생은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일인 디자이너로 돌아와 여러 조직과 팀에서 광고, 콘텐츠, UI, UX,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며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카페 브랜딩 작업도 여럿 있었고 저는 과거에 희미해진 상처를 덮어두고 그렇게 여러 카페 브랜딩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몇 년간 몰두한 작업들, 다양한 브랜드들의 성장과 실패를 관찰하며 저는 망하지 않는 카페들에겐 어떤 공통된 결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은 제가 과거의 카페를 운영할 때는 갖추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한 가지가 카페를 망하지 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그냥 카페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딩이라는 건 단지 멋져 보이기 위해 예쁜 로고를 만들고 앞치마에 자수받고 팔에 힙스터 타투를 새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장식일 뿐이고 진짜 브랜드는 그보다 더 깊은 레벨에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상품에 매겨진 값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자주 오는 동네에 카페를 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가하고 거기에 엄마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다면 더 좋겠죠. 거기에 더해 엄마와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게를 꾸미는 등 아이 친화라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 친화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커피 매니아를 위한 전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 소매상이 아니라 커피 이상의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규모랑 상관이 없습니다. 2평짜리 카페도 할 수 있고 5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 카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걸 일관되게 꾸준히 하면 그게 바로 브랜딩의 핵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여러 가지를 두루 섭렵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요, 남녀노소 강아지, 아기, 포켓몬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두를 위한 카페인데요. 뭐 그게 가능만 하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도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깨닫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가치는 다른 가치의 대척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동반 가능한 카페는 어린 아이를 데려온 가족에게는 불편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어두운 조명, 차가운 음악이 흐르는 힙스터 감성의 카페는 중장년층에게는 선뜻 발길이 가지 않는 곳일 수 있죠. 어르신들이 다수인 전통 찻집 스타일의 카페 역시 대학생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뾰족함, 브랜드의 날카로운 정체성, 유행을 쫓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뾰족한 브랜드는 고객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보고 어디 멀리서 찾아오는 힙한 카페를 만들려고 하기보단 상수를 먼저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게 살아남는 카페의 두 번째 결입니다. 카페를 포함해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장사에게 있어 내 가게 주변의 유동인구, 동네 주민들은 잠재적 고객으로서 상수입니다. 그에 반해 SNS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브랜드에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 성장 주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면 발이 접지르고 맙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 우린 그들의 현재 모습만을 따라하려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초창기에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과거에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때 저는 멋진 것들만 보며 보는 눈만 높아져 있었고 그 눈에 맞추려다 보니 과정을 생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멋져 보이기 위해선 반드시 성장이라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힙하고 멋진 브랜드에게도 애송이 시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카페는 입지가 다지. 가격 싼 게 제일 중요함.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내버린다면 브랜드를 하려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큰 시드머니를 들여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인건비도 못 건지면서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일까요? 그래서 입지를 이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브랜드로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페를 예시로 말했지만 이건 대부분의 브랜드에게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뾰족한 서비스와 제품을 준비하고 상수 고객을 먼저 만족시킨 다음 변수 고객을 유치하세요. 전략이 맞는지 점검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세요. 자,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일관되게 꾸준히 반복하세요. 정말로 꾸준함을 이기는 전략은 없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저의 친구든 가족이든 카페를 차린다거나 브랜드를 만든다고 말한다면 디자이너로서 로고 하나 만들어주는 대신 진심을 담아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디그에이는 다음에도 브랜딩 관점으로 디깅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디그에이를 구독하시면 제가 디깅한 엑기스 같은 브랜드 이야기들을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